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안검입니다. 상안검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상안검은 쉬운 단어입니다. 윗상, 눈안, 눈꺼풀, 검 해서 상안검. 상안검 수술은 윗눈꺼풀 수술을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상안검이 자꾸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진 피부를 결국은 제거를 할지 들어 올려서 거상을 해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수술은 흔히 쌍꺼풀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고 눈썹 아래에서 처진 피부를 들어 올려주는 눈썹 하 거상 수술이 있고 눈썹 자체를 들어 올려주는 눈썹 리프팅 또는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요즘에 상안검이라고 하면 중년에서 하는 윗 눈꺼풀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청장년층, 즉 젊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분들에서는 왜 상안검 수술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노화가 되면서 눈이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다 쌍꺼풀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안검의 피부는 눈썹에서부터 속눈썹으로 내려올수록 두께가 얇아집니다. 아무래도 처진 피부가 많이 있는 중년층에서는 피부를 많이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가 서로 만나서 접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색한 쌍꺼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눈매가 매서워졌다, 볼상스러워졌다 또는 오히려 사나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들에서의 쌍꺼풀 수술은 반드시 피부 두께를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년 고객님들께서는 눈꺼풀이 처졌을 때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눈썹 하 거상술입니다. 장점은 수술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처진 피부를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수술 부위의 흉터가 1, 2개월 정도는 빨간 선으로 좀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눈 앞쪽, 즉 가운데 쪽에 있는 피부 처짐은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눈썹 하 거상 수술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은 우리 눈썹과 눈 사이에 처진 피부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눈썹 바로 아래에 처진 피부를 잘 측정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잘 봉합을 해주면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눈두덩이가 두툼한 경우에는 지방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처진 피부가 바깥쪽인 경우에는 바깥쪽을 더 많이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처진 부분이 앞쪽일 경우에는 앞쪽을 더 많이 제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에 처짐이 많은 경우 뒤쪽의 폭을 넓게 더 제거를 할 수도 있겠고 앞쪽에 처짐이 많은 경우는 반대로 앞쪽을 더 넓게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 처짐이 많아서 쌍꺼풀이 많이 덮이거나 눈이 덮이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에 맞춰서 맞춤으로 디자인을 잘 해줘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50대 여성분이신데 보시면 눈꺼풀이 처지는 듯한 인상이 들고 뭔가 피부가 가쪽이 짓무른다 이러는 거를 이제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쌍꺼풀 수술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할 경우에는 눈썹 하 거상술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눈썹 아래에 바로 잘라낸 피부를 디자인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 폭이 9mm 정도나 되는 피부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가 만나야 되는 어색한 쌍꺼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썹 하 거상술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6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처음에 와서는 저 쌍꺼풀 수술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많은 양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색한 쌍꺼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 여성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쌍꺼풀이 흐릿흐릿하지만 쭈글쭈글한 또는 울퉁불퉁한 라인으로 쌍꺼풀이 잡혀 있는데 쌍꺼풀이 예쁘게 잡힐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처진 피부는 쌍꺼풀 라인이 아닌 눈썹 아래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검버섯이 처음에는 눈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1cm 이상 올라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흔히 얘기하는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은 더 커져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쪽에 처진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는 제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 처짐을 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중년에서의 쌍꺼풀 수술은 피부 두께 차로 인해서 어색한 쌍꺼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처진 피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쌍꺼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눈썹과 눈 사이에 만들어주는 구조물인데 적절한 높이의 쌍꺼풀 라인을 잘 디자인을 하고 이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고 쌍꺼풀이 고정될 수 있는 약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고정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를 서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 피부가 얇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이 크지 않지만 바꿔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눈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쌍꺼풀 수술이 가능했던 눈입니다. 70대 여성분이신데 사진을 보시면 처진 피부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눈썹 하거상 수술을 추천을 드렸지만 쌍꺼풀 수술을 자연스럽게 또는 쌍꺼풀을 조그맣게 만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거한 피부의 양이 상당히 되지만 이 부분을 크게 하지 않고 쌍꺼풀을 조금 낮게 잡아주면서 어색한 쌍꺼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약간 부렸습니다. 처진 피부는 많이 제거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처진 피부는 제거가 되었고 쌍꺼풀이 어색하지 않고 소세지처럼 되거나 또는 매서운 쌍꺼풀이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중년에서 쌍꺼풀 수술은 제거할 수 있는 피부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쌍꺼풀 수술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른 수술을 조합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신데 눈꺼풀은 좀 처짐도 있지만 매우 두껍고 지방도 뚱뚱하게 자리 잡은 이런 눈인데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만 진행을 하게 되면 쌍꺼풀 위쪽에 두툼한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고 처진 피부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처진 피부는 눈썹 하 거상술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쌍꺼풀 수술로 마무리를 지어서 눈에 보다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마 거상술입니다. 이마 거상술은 이마를 올려주는 수술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눈썹의 위치를 조절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눈썹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이 훨씬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매우 빠르다는 점과 수술 부위가 두피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수술 시간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수술 이후 두통이나 일시적인 수술 부위의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마 거상 수술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은 수술 부위가 이마이기 때문에 우리 헤어라인 안쪽에 내시경이 들어가는 미세한 절개창을 보통 4군데 정도 만들어줍니다. 안쪽에 있는 우리 눈썹을 찡그려주는 근육이나 눈썹을 아래로 잡아 끌어주는 근육을 다 끊어주고 눈썹 자체를 끌어올려서 이마 전체를 들어 올려서 다시 고정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은 뼈에 구멍을 내서 실을 통과시켜서 이마 조직을 묶어주는 고정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 부위에 엔도타인이나 픽스타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녹는 판을 고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녹는 판은 이마뼈에 간단하게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갈고리가 달려있는 판을 뼈에 고정을 해주고 그 위에 이마 조직을 덮어서 고정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이마에 주름이 많고 눈을 뜰 때 눈썹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쌍꺼풀 수술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과 이마 거상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이마에 깊었던 주름이 없어지고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넓어져서 눈이 보다 선명하고 또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20대 여성분이신데 아무래도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다 보면 여성스러운 이미지보다는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보이고 눈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마 거상술, 눈썹 리프팅을 해주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보다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중년 상안검 수술은 크게 쌍꺼풀 수술, 눈썹 하거상, 이마 거상술 세 가지를 통해서 눈꺼풀의 처짐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년층에서 흔히 고민하는 눈꺼풀의 처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